저기 아까도 저기 묘상에서 관련된 것은 전열온상 3월 상승 노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이거 다 표에 나가고 이렇게 비를 줍니다. 비를 주는데 상식적인 거 잘 아시겠지만은 상식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비를 쓸 때 소속계, 퇴비, 화학비를 다 씁니다.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다 쓰는데 하나 저기 요건 이론적인 겁니다. 실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욕심으로는 소속계 쓰고 한 달 후에 퇴비 뿌리고 퇴비 뿌리고 한 보름 최소한 보름 있다가 화학비를 썼으면 좋겠다. 이제 바쁘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거 세 개 다 엮어서 쓰는데 뭐 안 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 생각할 게 우리가 농약을 칠 때 저기 농약을 한 가지 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농약 혼용해서 칩니다. 농약을 혼용해서 칠 때 처음에 한꺼번에 세 가지 친다 할 때 세 가지 농약을 다 섞어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개하고 그 다음에 그 또 농약 뿌리고 또 물개하고 농약 뿌리고 같은 개념에서 봤을 때 조금 요거 시차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퇴비 종류에서는 하나 조심할 게 그 하우스에서 개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는 게 소똥, 돼지똥, 닭똥 아닙니까? 비료기가 닭똥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닭똥 잘못 쓰면은 가스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스 저기 그 노지에서는 좀 덜한데 턴놀이나 비가림 재배 가스 피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그 저기 닭똥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비, 추비 관련돼 갖고도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왜 기비를 쓰고 기비의 장점은 왜 기비를 쓰고 왜 추비를 주냐 이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 비료 한꺼번에 기비를 다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니면은 다 추비로 주면 어떻게 했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잘 짚고 생각할 게 기비의 장점은 뭡니까?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한 번에 많이 주니까. 추비의 장점은 뭡니까? 우리가 생육에 맞춰갖고 농사를 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배우를 하는 게 기비하고 추비를 줬는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품종적으로 봤을 때 조생종 품종이 기비가 좀 더 써야 됩니다. 조금 습기가 늦은 거는 기비를 좀 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표에 나온 비료량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책에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봐갖고 실질적으로 물론 요새 5차까지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새는 이제. 근데 비료량이 제가 봐갖고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씁니다. 포장 준비하면서 뭐 여기 다른 말씀은 다 빼겠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상에서는 가물면은 물 주듯이 본부에서도 물 줄 수 있는 데서 좀 고추 재배했으면 좋겠다. 예. 기본적이겠죠. 최근에 갖고 기상 이상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5월달 6월달까지 너무 가버렸어요. 하나 저거랑 관련돼 갖고 제가 연구소에서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 관수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관수 시설을 몇 번 이용 안 했어요. 이렇게요. 비가 때가 맞춰서 딱 오니까 그래갖고 관수 시설 하고서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일하시는 분들 헛고생 시켰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떤 애는 한 번 뿌리고 어떤 애는 두 번만 관수하고 그냥 비가 적당히 왔는데 근데 최근은 안 그래요. 최근은 안 그래. 예. 비가 지 멋대로 오고 있어요. 특히 5월달 6월달에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관수시설 꼭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돼 갖고 멀칭할 때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멀칭할 때 비 맞춰 갖고 멀칭하자. 예. 관수시설이 안 된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되고 관수시설이 있는 사람도 비 맞춰 갖고 멀칭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많아요. 앞에 먼저 강사님들이 말씀드렸지만은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이 70 이상 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밭을 내 손으로 준비 못 해. 그러니까 저기 옆집에 젊은 사람이라 해야 한 60 먹은 사람이죠. 이거 밭 좀 준비해달라 그래. 그러면 언제 준비하고 멀칭해 줄게. 하면은 토양에 멀칭에 수분이 있거나 맞거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야 돼.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가면 갈수록 5월달, 6월달 저희가 심하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멀칭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멀칭하고 비료 뿌리고 정식을 할 때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품종별로 여기가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요. 그래갖고 그 정식할 때 이제 정식 간격 관련돼 갖고 하나는 먼저 저 토질 문제입니다. 토질이 토박한 데는 밀집 재배하십시오. 그 대신 밀집 재배한다 할지라도 요 골은 넓게 하세요. 헛골은 넓게 해서 수확하고 하기가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토박해갖고 생육이 안 좋은데 넓게 심으면 생육 별로 안 좋아요. 네. 토양이 여기 좀 저기 한 데는 밀식해야 서로가 경쟁이 돼갖고 좀 생육이 빨릅니다. 그러니까 토질이 토박한 데는 밀식한다. 반대로 말하면 토질이 저기 좋은 데는 조금 폭이 사이를 좀 넓게 하는 거죠. 그런 문제. 품종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갖고 어떻게 등치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갖고 큰 품종은 요 간격을 좀 넓게 하고 적은 품종은 좀 좁게 하자. 그다음에 물론 요 관수 시설도 감안해 갖고 저기 정식할 때 간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토질 관수 뭐 같이 볼 수 있겠고 품종에 따라 갖고 조생종으로 나무가 작은 품종이다. 이거는 만생적으로 나무가 큰 품종이다 했을 때 거기에 맞춰 갖고 그 가식 여기 정식 간격을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심어놓고 측지 제거 문제인데 측지 제거 문제는 요새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지는 않아요.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측지 제거하고 방임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측지를 제거하면 초세가 약해진다. 방임하면 초세가 강해진다. 요거 하나만 알면은 숫기, 착각성, 과형, 하절, 품질, 그 수량성 다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 죄송합니다. 그 책제도 나왔는데 측지를 제거하면은 수량성이 높다 그랬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측지를 제거하면은 그 방임한 것보다는 수량성은 약간 작아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최고 중요한 거는 측지를 제거하면은 초세가 약해진다. 초세가 약해져야 숫기가 조금 빨라집니다.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초세가 조금 약해져야 착화성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초세가 약간 약화동했을 때 고추 모양이 더 예뻐집니다. 그 다음에 말렸을 때도 건강 품질이 좀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건 동네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서 측지를 제거를 반드시 해야 될 분들은 뭐 사장님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풋고추에서는 고추 모양이 예뻐지기 때문에 풋고추는 무조건 제거해야 되고 비가림 재배에서는 고추를 잘 달아야 하기 때문에 비가림 재배에서는 무조건 또 측지를 따야 돼요. 그 외에는 본인들의 그 지역의 취향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거는 별도의 건데 측지 제거가 방임에 관련돼서 그냥 하나 보여주려는데 사진이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인도에 갔더니 이건 뭐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봤더니 전혀 관계는 없는 건데 그 임실 쪽에 갔더니 이제 그런 시험을 하고 있어요. 숨을 질러 갖고 측지를 빼 갖고 하는 시험. 그러니까 측지하고 수량성 관계되는데 인도의 일부 지역 중에서 인도에서 고추를 가장 크게 건고추 재배하는 데가 중부 지역에는 군푸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가본 지가 벌써 한 몇 년 됐기 때문에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봤더니 그 사람들은 고추 재배를 어떻게 하냐? 거기는 이게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 방아다리까지 키가 굉장히 커요. 한 30cm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서 그분들은 우에 순을 다 질러버려, 그냥. 우에 순을 질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옆에 측지를 뺀다는 말이에요. 측지를 엄청나게 빼요. 그러니까 정화우세 현상에서 정화를 막아버리니까 측지가 많이 나고, 측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등치가 커져서 수량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측지와 수량성 관계를 간단하게 다른 나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아까는 이제 측지 따는 문제,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계없겠다 말하고, 지금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방아다리 고추 따는 문제예요. 요거는 오이말 고추 종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설명드리는 거는 노지고추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그 여러 사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4월달, 5월달 되면은 고추 모종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오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 팔겠는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때 뭐 모종 팔다 보면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냥 정신이 없어서 팔기도 바빴는데 설명은 어려울 텐데, 풋고추 종류, 청양고추는 아닙니다. 풋고추 종류, 예를 들어 오이맛이니, 그 다음에 로운그린이니, 그 다음에 미인 풋고추니 다 비슷한 그룹들이에요. 예. 그런 고추 모종 팔 때 직접은 안 될 텐데 어떤 정도라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방아다리 고추 아니면 두 번째 고추까지는 반드시 따내라. 예. 집에서 10포기, 20포기 재배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 소홀한 상태지만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 할지라도, 예, 그런 고추들은 제가 봤거든 2절까지 따줘야 소비자들이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있어요. 그래갖고 모종 파실 때 꼭 부탁드립니다. 모종 파실 때 바쁘다고 그냥 아무 말씀 마저 파지 마시고, 그런 고추 종류는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찌다시를 만들어 갖고 하나 주면서, 요거는 요렇게 방아다리 고추 따내세요. 제일 좋은 것은 꽃을 따내는 게 제일 좋죠. 그래갖고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문제고, 요거 관련돼 갖고 하나 말씀드린다면, 하우스에서 요런 고추 재배할 때 하우스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 2절 웬만하면 3절까지 다 고추 다 따내죠. 여기 보니까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따지면 극조생종입니다. 숙기로 따지면 극조생종 고추, 이거 안 따내면은 최소한 50% 정도 돼요. 그래갖고 하우스 농사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 요런 고추 그룹 무조건 다 따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풋고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신초왕이에요. 우리 회사. 근데 죄송합니다. 상보 뒤에 신초왕에 보면은 주의사항에 육묘일수를 길게 하라 그러는데, 저 내중에 보세요. 육묘일수를 길게 하는데 이게 오탄한 거예요. 신초왕 육묘일수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초왕도 청양고추가 숙기가 다 늦은데 이것도 숙기가 빠른 편이거든요. 숙기가 빠른 거 육묘일수 조금 길게 하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 근데 육묘일수 길게 하다가 노화묘 되면 엉망이 돼서 그래요. 예. 조생종들 노화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양고추는 얘들아 갖고 다른 거보다 숙기가 늦고 등치가 크다 보니까 육묘일수 좀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양고추 중에 다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만 일부 신혼고추 중에 빠른 거, 그런 거 그 중에 하나가 신초왕인데 장기육묘하면 안 된다. 장기육묘하고 싶다 할지라도 노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신초왕 같은 경우에 따라 갖고 조생종이다 보니까 청양고추 그룹이면 그거는 방아다리 고추 따면 더 좋아요. 예, 잘 달려요. 예, 노지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I 칼탄인데, AI 칼탄은 조생종입니다. 그러면은 뒤에도 어차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조생종이라는 게 뭐가 조생종이냐? 쉽게 말하면 이제 천물수확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천물수확을 많이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제가 봤을 때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천물 조건을 많이 따려고 그러면은 착색이 빨리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하절에 많이 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꽃이 빨리 펴야 돼요. 요 3가지를 다 갖춘다 그러면 완전히 조생종이고, 그 중에 최소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착색 문제거든요. 예. 착색만 잘 돼도 좀 조생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AI 칼탄 같은 경우에는 요 3가지 조건을 다 갖춰버렸어. 요 3가지 조건을 다 갖춘 품종이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AI 칼탄 같은 경우에는 하절부터 조금 지겹습니다. 이렇게 지겹게 달리고 마디마디마다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꽃도 일찍 피죠. 하절에 엄청나게 달리죠. 그 다음에 색은 조금 빨리 들어요. 아주 많이 빨리 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칼탄을 재배하면서 일반적인 건 관계없어요. 일반적인 건 그냥 재배되는데 토양이 토박하다든가 가뭄 피해를 받았다든가 생육이 안 좋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위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랬을 경우에는 측지 딸 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생육을 이렇게 측지 딸 때 저렇게 조생종 그룹 초세가 약하단가 했을 때 방아다리 꽃을 좀 따주세요. 이렇게 해요. 생육이 예를 들어 칼탄 농장처럼 심 좋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버팁니다. 웬만하면은. 네. 근데 칼탄 농장이 여기 불량 조건에서 못 버틴다고 하면은 뭐 다른 품종 중에서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자신은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칼탄 농장은 그 재배가 쉽다고 하는 게 힘이 좋아서 막 재배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고, 여기에서는 걔네라고 일반적인 토질 관계 없는데 토박한 토질이라든가 가뭄 피해를 많이 받았다 했을 때 측지 따면서 방아다리 고추를 따준다고 하면은 생육이 좋은 상태에서는 무난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방아다리 고추를 따준다면 수량을 10% 올린, 10% 아니면 20% 올린 건 일도 아니에요. 네. 하나 요 관련돼서 참조해 주시고, 추비는 다 누구나 주고 있어요. 네. 근데 단 하나 추비 주는 요령 방법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추비를 왜 주냐? 그러면은 추비를 왜 주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은 추비를 언제 줘야 되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농민들이 그냥 정식 후 한 20에서 25일 되면 추비 준다. 아니, 맞습니다. 예.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주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정식 후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따져도 됩니다. 하지만은 추비를 왜 주냐 하면은 기비로 줬던 비료가 조금 모자라지 않겠나, 요때가? 그러면은 기비로 줬던 비료가 모자란다 하면은 그때가 언제냐? 하절에 고추가 달리면서 왕성하게 클 때거든요. 예. 그러면은 토질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가 있는데 하절에 고추가 달려갖고 왕성하게 클 때 비료가 좀 모자랄 수 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조생종은 빨리 줘야 된다. 만생종은 표현을 조생종, 만생종으로 극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사장님들 알아서 평가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비를 지우는 이유는 기비로 준 게 모자랄 때가 됐다 하는데, 그 모자랄 때는 개념이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 조심한다고 하면은 하절 착각성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 하절 착각성을 보고 하절이 많이 달렸다 하면 조금 일찍 주시고, 하절에 고추가 덜 달렸다 하면 늦게 주시고. 하나 어려운 점은 있어요. 오진 사장님들이 본인도 농사 짓지만 직접 짓지 않고 농민들이 와서 짓는데, 얘들아 어떤 일정 수준이 돼갖고 농약 칠 때 와서 얘기해야지, 추비 줄 때 뭐 추비 주는 거 갖고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아시면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하나 참고하셔갖고 그 품종적으로 좀 빠른 품종을 갖다 하려면 추비 좀 일찍 주고, 조금 요거는 힘이 좋고 토양에 그게 뭐죠? 비분이 충분하다 하면은 조금 한 템포 늦게 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하나는 추비 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줘야지 건조한 상태는 의미가 없다. 건조한 상태에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건조한 상태에서 추비 좀 가스 피해만 받는다. 그 다음에 관수 시설이 됐다 할지라도 추비 주고도 구멍은 좀 메꾸자. 예. 네. 요건 보면 쉽게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문제가 됐어요.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요. 추비를 주고 뭐 하고 싶어도 뭐 물기가 있어요. 추비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수 시설이 된 분들은 그냥 우리가 주는 추비 한 1000배로 해갖고 1000배로 해갖고 이제 물 주듯이 주세요.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토양에 비료만 주시지 마시고 수분이 있으면 주시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액비로 추비를 주자. 요거는 책에 나온 거랑 제 생각이 좀 달라갖고 다시 한번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추비 관련돼 갖고 추비를 줄 때 여기에서 요거는 요소비료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가류비료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책제에 나오면 이게 일률적으로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요거는 잘못됐어요. 요거는 확실합니다. 사람도 어렸을 때는 애들은 밥을 조금 먹고 커지면 밥 많이 먹고, 나중에 연세가 많아지면 밥이 좀 양이 줄죠.
숲이 주는 비료도 쉽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주고 나무가 크면서 많이 줬다가 후기 가면 적게 주고, 비료 종류도 처음에는 초세를 왕성해야 되니까 그 질소질 비료 위주로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추가 확 달렸다, 확 떨렸다 했을 때는 가리줄 비료 위주로 주고, 내중에 이제 쇠턱에 접어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때는 질소보다는 가리 위주로 주고. 그러니까 하나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런 식으로 비료량 넓히는 문제, 그 다음에 비료 종류 달리하는 문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소하고 가리 따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부분들이 그게 NK 비료 쓰시죠, 이렇게. 예, NK 비료 쓰실 때 처음에 NK 비료를 쓰시면서 거기다 요소를 조금 섞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다음에 가리 비료를 더 주고 싶다, NK 비료에다 가리 비료를 더 섞는 겁니다, 이렇게. 아, 요거는 이제 관수하는 문제. 예. 건조에 대해서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고추를 따면은 따서 누구나 다 후숙 안 한 사람 없죠. 예. 물론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후숙 보통 이틀 합니다. 그러다 다 건조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품종 관계없이 저온 건조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수확 후 2, 3일 후숙하고 저온 건조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관행대로 말리십시오. 저온 관련돼 갖고 아까 AI 칼탄 말씀드렸어요. 색이 좀 빠르다. 아주 빠른 건 아니에요. 아주란 말은 아니고 빠른 그룹에 속한다. 착색이 빠른 고추의 특색이 뭐냐? 특색이 뭐냐? 제가 꼭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착색이 빠른 고추의, 그렇다고 저 반대는 또 아니에요. 착색이 빠른 고추의 특색 중에 하나는 피가 얇습니다. 이렇게. 피가 두꺼운 게 착색이 빠른 거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피가 좀 얇고, 그 다음에 그 색이 진하게 들지는 않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진하게 들지는 않아요. 약간 연하게 들어요. 그래갖고 AI 칼탄 같은 경우에 그 두 가지를 저 쉽게 편상했는데, 말렸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말린다고 했을 때 요 정도 색깔이 든다고 하면은 그 저온 건조했을 때 색깔이 훨씬 낫다. 요거는 AI 칼탄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칼탄 농자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품종 중에서 피가 제일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홍초 때도 두껍고 말려도 두꺼워요. 이게 건조율도 높아요. 지금 나오는 품종 중에서 가장 재분율이죠. 고춧가루가 많이 나온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착색이 보통으로 들어요. 이렇게 빨리 들지도 않고 늦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듣고 피가 두껍다 보니까 고추를 우리가 수확하다 색이 드는 거 보면은 햇볕 받는 쪽이 먼저 듣고 뒷면이 좀 내중에 들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후숙을 시키는데, 피가 두껍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갖고 어깨 색깔이 조금 덜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 갖고 품질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 대신 복합일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리뭉실해요. 건가에서는. 물론 복합일공사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관계없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온 건조하면 더 좋다. 그렇지만 요거는 저온 건조 안 해도 충분하다. 요 둘 다 저온 건조 안 해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저온 건조하면 제일 좋은데, 저온 건조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상태라든가 고추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제가 봤거든요. 35도 후숙시킨 다음에 35도에다 40도 해갖고 그 한나절 내지 하루 정도만 건조했다가 말리면은, 그러면은 색깔이 월등히 좋아진다. 월등히 좋아진다. 네. 요거 하나만 꼭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온 건조하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저온 건조하자. 저온 건조하자. 품종은 요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품종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예. 말렸을 때 품질이 안 좋다 하는 거는 저온 건조하면은 품질이 확실히 나아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온건조 관련해갖고 복합일공사도 안 해도 좋지만 하면 더 좋다. 저기 둘 다 AI 칼텐도 AI 같은 거 하면 더 좋다 하고, 칼탄 농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가 두꺼워 보니까 논에서 농사 크고 과 엄청나게 크게 나온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깨가 좀 허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저온건조만 딱 한 번 해버리면 품질 이상 무.